안녕하세요. 보다 많은 이들이 인문학의 가치를 알아주길 바라는 르네상스 랩소디입니다. 오늘은 지난 화에서 언급한 것처럼 칼 마르크스가 꿈꿨던 사회는 어떠했고 그가 얼마나 인간이라는 존재를 애정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시작합니다. BC와 AD의 새로운 정의를 아시나요? 흔히 BC는 Before Christ, AD는 아노 도미니로 알고 계실 텐데요. 몇 개월 사이 이에 대한 정의가 바뀌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BC는 Before 코로나로, AD는 After Disease로 말이죠. 발음이 참 저렴하네요. 어쨌든 코로나19 이후 지구의 문화는 많이 바뀔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2020년이야말로 21세기의 시작이라는 말도 있고 자연의 개발을 중단해야 한다는 생태 백신과 환경 경제학에 대한 논의도 무르익는 중이고 우리가 남이가 라는 말로 연대의식을 강조했지만 이제 진짜 남이 된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그 중에서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의 원트와 라이크에 대한 개념 설명이 인상에 남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주변 사람들이 아이폰을 갖고 있기에 나도 덩달아 아이폰을 구입하면 원트고요. 주변 사람들이 다 아이폰을 갖고 있어도 삼성 스마트폰이 마음에 들어 갤럭시 노트를 구입하면 라이크입니다. 다시 말해 코로나19 이전까지는 타인과의 비교에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으로 삶의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면 이제는 진짜 나만의 개성을 추구하는 시대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거라는 말입니다. 왜냐? 코로나19는 나만 살아남아야 한다는 적자 생존의 방식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사는 공존의 방법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서로를 배려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져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타인은 가졌지만 나는 갖지 못한 무언가를 소유하고자 벌이는 경쟁이 이제는 무의미해졌습니다. 이화여대 석좌 교수인 최재천 교수도 진화의 과정을 설명하며 경쟁이 아닌 공존을 모색했던 부류가 살아남았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 지점에서 칼 마르크스를 소환해도 될 것 같습니다. 칼 마르크스는 인류의 공존을 모색했던 19세기의 위대한 사상가입니다. 그럼에도 칼 마르크스라는 이름만 들어도 불안한 느낌을 갖는 이들로 인해 적잖이 안타까운데요. 그래서 마르크스가 신라인 신문에서 기고한 글을 소개하며 그에 대한 편견을 바로 잡아볼게요. 우리는 하나의 깃발만 내걸 수밖에 없다. 그것은 민주주의의 깃발이다. 아직은 내세울 수 없는 프롤레타리아적인 성격을 언젠가는 분명히 하게 될 그런 민주주의의 깃발이다. 마르크스는 혁명가, 공산주의자라는 이미지가 강렬해서 민주주의와는 어울리지 않는 인물로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이는 엄연한 편견이죠. 마르크스는 열렬히 민주주의를 주창했던 인물입니다. 귀족제나 군주제 또는 독재체제를 지향하지 않았어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고귀한 권리를 지니고 있다는 매우 상식적인 생각. 다시 말해 마르크스는 우리와 민주주의라는 공통 분모를 갖고 있었던 아주 평범한 사람이에요.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지금까지도 마르크스를 괴롭히고 있는 걸까요? 바로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 때문인데요. 먼저 전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공산주의의 특징은 소유 일반의 폐기가 아니라 부르주아적 소유의 폐지에 있다. 그런데 현재의 부르주아적인 사적 소유는 계급적 적대, 즉 소수에 의한 다수의 착취에 기초하고 있는 생산물의 생산 및 점유 형태 중에서 최종적이고도 가장 완전한 표현이다. 이런 의미에서 공산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이론을 사적 소유의 폐지라는 한마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공산주의를 오해하는 이들은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품 물고 반대하지만 정확히 살펴보면 단순한 사유재산이 아닌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폐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방금 읽은 전문에 나와 있다시피 공산주의의 특징은 소유 일반의 폐기가 아니라 부르주아적 소유의 폐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을 예로 들게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세계에서도 독보적인 보장 범위와
값싼 의료 체계를 갖춘 탁월한 제도입니다. 이에 대한 의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건강보험공단은 누가 소유하고 있나요? 정부입니다. 개인이나 기업이 아니에요. 왜 많은 이들이 의료 민영화를 반대하느냐? 단순합니다. 공공 영역으로 인식되는 의료 분야가 누군가의 사적 소유가 되는 순간 의료비는 서서히 오를 테고 결국엔 의료 혜택 역시 재산 정도에 따른 양극화가 일어날 게 불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산소 호흡기를 잠깐 꼽는 것도 100만 원이 넘는다는 미국을 보면 단번에 알 수 있죠. 마르크스가 주장하는 내용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한 개인의 사유 재산을 인정하지 말자가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든 게으르게 일하든 똑같은 임금을 주자는 것도 아닙니다. 생산수단, 예를 들어 전기, 수도, 의료 등 인간 생활의 필수적인 생산수단을 누군가가 독점하지 않도록 사유화하지 않도록 막자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좀 더 논의하기 위해서는 사기업까지 다루어야 하는데 이것은 다음 화에서 나누고요. 중요한 건 마르크스의 공산주의는 기계적 평등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부장이나 대리나 신입이나 똑같은 임금을 받아야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열심히 돈을 모아 집을 사고 차를 구입하는 모든 경제 행위도 허용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을 정부가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일하는 직원들이 게으르게 일하나요? 그렇지 않죠. 따라서 소련과 북한의 사회주의적 계획 경제가 실패한 건 그들이 공산주의를 도입해서가 아니라 마르크스 이론에 대한 오해가 아닐까 합니다. 하나의 글을 또 읽어볼게요. 공산주의는 단 한 번의 윤곽이 결정되는 이상적인 사회가 아니라 끊임없이 정복하고 창출해내야 할 개인적 자유를 향한 운동이다. 또한 공산주의는 우리가 창조해내야 할 형상도 아니고 현실이 추종해야 할 이상도 아니다. 우리는 현 상태를 폐지하는 현실적인 운동을 공산주의라 부른다. 각자가 독점적인 활동 영역을 갖지 않은 채 자기가 마음에 드는 분야에서 스스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사회가 공산주의의 사회이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듯이 공산주의는 폐쇄적인 시스템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인간의 자유를 유린하고 박탈하는 사회도 아니고요. 현실적인 모순과 인간의 불완전성을 인정하는 아주 솔직한 이론입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겸손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끊임없는 변화를 강조하는 겁니다. 공산주의는 단 한 번의 윤곽이 결정되는 이상적인 사회가 아니라 끊임없이 정복하고 창출해내야 할 개인적 자유를 향한 운동이다. 자신의 이론을 모두가 추종해야 할 이상향이라고 말하지 않는 마르크스. 그에 대한 편견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물론 현 상태를 폐지하는 현실적인 운동이라는 다소 과격한 말을 쓰지만 오늘날보다 더 열악했던 19세기의 사회적 양극화를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되는 대목이고요. 이처럼 공산주의는 경쟁이 아닌 공존을 모색하고 인간을 낭만적으로 낙관하기보다 현실의 모순을 겸허히 인정하는 아주 냉철하고도 깊이 있는 이론입니다. 이에 반해 자본주의는 공존이 아닌 경쟁을 부추기고 인간을 낭만적으로 낙관하는 경제 시스템이죠. 모든 것을 시장의 자율에 맡기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유기적으로 흘러간다는 자본주의. 다수를 향한 소수의 착취도 불가피한 현상으로 받아들이며 사회적 양극화를 보정하지 않으려는 자본주의. 과연 어떤 시스템이 오만한 걸까요?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펼쳐지는 공존의 시대 속에 우리가 다시 점검해 봐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못다한 마르크스에 대한 이야기를 더 풀어볼게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